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과 윤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여러분 썸네일에도 나왔지만 인간과 윤리, 박완신 교수의 여러분들 교수님이 공저로 이렇게 5분의 공저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윤리, 철학 문제가 그 과목의 교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해서 지금까지 교재로 사용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공무원 또는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들에 대한 윤리 문제, 직업 윤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또 이러한 인간과 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인간과 윤리 이 책의 순서를 보면 1부에 인간 사회화 민주주의, 또 1장에 인간의 본질과 윤리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인간의 윤리 문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제목부터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만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민족과 전통 사상,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민주주의 이론,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조의 흐름, 제4장에서 공산권 변혁의 배경과 요인, 이제 국제사회 사조의 흐름 같은 것 또는 남북관계, 평화통일관계에는 주로 이제 제가 저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조의 흐름 제4장에서 공산권 변혁의 배경과 요인, 제5장에서는 북한체제의 신정치 이념, 북한체제의 정치 이념 이걸 말씀드렸고요. 제 6장에서는 산업사회와 직업윤리,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공무원 윤리 강령 또는 전문 자격사들의 직업윤리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바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민족 통일론, 여기는 우리 한반도, 특히 북쪽의 통일이론, 우리 한국의 통일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사회와 민주주의에서는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이 인간의 본질과 윤리 문제, 바로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은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 또는 높은 지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떠나서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 인간 생존 형태는 본능적 행동, 또 이제 적응하는 행동, 창조적 행동 가운데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죠. 물론 기본 인간의 창조성은 하늘에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이 있는데, 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 아래서 또 많은 걸 또 이제 개발하고 또 연구해내죠. 그걸 창조라고 하죠. 그렇죠? 요즘 AI 시대가 굉장히 인간이 여러 가지 그런 창조성을 드러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존엄성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존엄성.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존엄성이 있죠. 그리고 인간은 사회성,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성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 그렇죠? 포헬바하 같은 사람은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든지 혹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든지 어느 쪽도 그것은 고립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이다. 그렇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 그러시는 마틴 부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틴 부버의 이런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이라고 사회적 복합체로서의 그 본질, 개인성을 떠나 사회성으로서의 해석되는 그러한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의 인간적 어떤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인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윤리 문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런 윤리 문제 또에서는 우리가 항상 사실 윤리, 도덕, 철학, 또 법, 이런 문제에서도 항상 유일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죠. 법에서도 윤리 규정, 윤리 강령, 각 점적사 단체 어떤 정관이나 그 규정 내용에도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과 윤리. 그래서 윤리학은 뭡니까? 당위를 추구하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당위를 추구하는 규범과학이다. 당위란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의당 그러해야 하는 행동 양식, 즉 선, 악, 정, 사를 판별하는 지식체계가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 제 유튜브에 인간의 선을 강조합니다. 선함, 악하면 안 되죠, 인간. 또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라든가 사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직하고 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는 선함의 번짐 주제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함. 그래서 이제 특히 교회,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생명길 꿈꾸며 하는 노래도 제가 이제 시로 써서 그림구경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작곡해서 계속 예술의 전당에서 불려나갔습니다. 유명한 성악가 임청화 교수가 불렀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가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지낼 때 그 제자로 있던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그 장애인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 도청 앞에 기독교 문인들과 함께 윤동주 시인, 여러 그 시인들과 함께 제 문학 시비도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인간의 윤리 문제, 생명 문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 하늘을 보며 그러한 영원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치는 철학이나 윤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 인류학 등 많은 분야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사회가,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전공해서 또 이제 공직 생활도 했고 교수 생활도 했지만 사실은 윤리 문제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공무원에 있을 때도 윤리 문제, 교수, 총장을 할 때도 윤리 문제, 지도자가 될 때도 윤리 문제가 중요해요. 그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그래서 항상 이런 그 가치나 철학, 윤리학, 그래서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또 문화, 인류학 등, 또 문화, 예술 등 각각 연계해서 저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으로 수필가로 등단해서는 사회과학적인 문제와 함께 문학 창작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대학 교재한 사회과학 분야 20여 권이 대학 교재로 전부 활용이 됐고, 또 이제 윤리 철학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내용을 포함해서 시를 썼는데, 시집은 수필집 한 10권에서 한 30여 권 책을 냈는데, 제 시집 수필을 보고 그림구경을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12곡 작곡을 주셨고, 비둘기 입작곡한 김기훈 선생이 3곡,
또 가요하신 분들이 한 두어 곡에서 17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숨쉬고 살아갈 때 문화예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때는 영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돈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또 시간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에 야간에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그걸 한 편을 보고 오면 1년에 몇 편도 못 봤어요. 전부 노트에 써서 드라마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고, 문학 등단하는데도 그게 바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예술과 사회과학 연계해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인생 길을 열어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석 교수님 이제 강의하실 때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도산공원에 그 책임으로 있는 우리 그 상무님 한 분이 꼭 저보고 와서 들으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학과 인문학, 문화예술 함께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인생을 열어가야 한다, 이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윤리 문제가 중요하고 또 인간과 윤리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 정세 속의 사조 속에서 이 책에는 이제 그렇게도 나옵니다. 국제 정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일제 36년에 식민 통치하에서 고생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8.15 광복 해방을 주셨습니다.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그런데 또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또 분리돼서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아직도 완전히 그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그래서 당시에 그 소련, 중국, 또 동북아파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공산권이었는데 지금 거의 많이 민주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산권 국가도 동서독을 또 여러 번 가면서 연구했는데, 동서독에서는 동독에서 그 오려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막 통일을 위해서 함께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후르츠초프가 제가 사이버대 총장할 때 저희 대학도 방문했습니다. 후르츠초프 초청으로 러시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권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그런 성격의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도 변화가 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산주의는 발전하기 할 수 없게 됐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하지.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시장 경제잖아요. 자유롭게 인간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또 돈도 벌고 되고 살만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죠. 그러나 공산 독재 체제는 마침 그 지도자를 신으로까지 섬기면서 국민들에게는 독재를 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산국가의 빨리 자유화를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이 책에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조성도 강조를 했고, 또 공산주의 체제의 그 잘못된 이념, 사실 공산주의 체제는 독재하에서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윤리나 또 정치 어떤 그 행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아주 뭐 참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이 굉장히 뭐예요,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완전히 독재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사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산권 국가도 전부 러시아도 가봤고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을 저희 교단에서 열어서 이제 거기에 교회 행정을 강의하라고 방학 동안에 한 두 달 동안 가서 강의도 했고 러시아 일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애심양관 교육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애심양관 교육, 그래서 26개 성 중에 20개 성을 순회하면서 경영 컨설턴트, 경영 전략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성장 시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사실 자본주의 체제를 빨리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나라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발전되고 변화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한에도 평양에도 수차례 가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위해서 간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국가 대표로도 갔고 제가 이제 북한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또 이제 공직에서도 통일 문제, 통일 안보 문제를 주로 그런 분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대표로 가게 된 거죠. 당시에는 KBS, MBC, SBS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남북 문제, 통일 문제, 공산권과 자유체제 비교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인간과 윤리 문제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가 갈등을 없애고 저는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에 의한, 악한 세력에 의한 갈등, 평화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요새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전쟁 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봅니까? 희생을 당합니까? 생각만 해도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의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롭게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리를 지키면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리, 공의, 정의, 그런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전쟁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 또 잘못하다가는 강자는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더 바르게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전쟁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해서 오늘 인간과 윤리, 또 이래 국제 정세 속에서 인간과 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주요 요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또 어느 때는 1년 동안 대학에서는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짤막한 시간에 여러분 요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화목하고 평화가 있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갈등이 없고 국가 내에서도 갈등이 없고 서로 평화로워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정당한 얘기, 바른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서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평화로. 그래서 제가 작사한 노래도 평화로 하나, 평화통일에 관한 문제, 이런 주제의 노래들이 많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KBS 아트홀 등에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평화로. 우리나라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조그만 나라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합니까? 동서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정치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빨리 이걸 없애야 됩니다. 저는 바른 얘기는 어디 가서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른 얘기는 또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이제
국민과 국가보다도 자기 정당 또 자기 어떤 이념 생각하면서 갈등을 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입니다. 이런 갈등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남쪽이 먼저 하나 되고 평화롭게 됐을 때 남북을 통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남북 통일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간과 윤리 이런 말씀드리면서 또 국제정세 여러가지 문제 또 남북 문제 우리 국내 문제 평화로 하나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쁨의 꽃 활짝 피어서 행복의 향기가 짙게 뿌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제 정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오늘 제가 인간과 윤리 제가 저술한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